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첫 번째 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입니다. 우리 일을 열심히 해도 어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깨먹어요. 하지만 일이 조금 서툴 때도 말을 잘하면 어때요? 다 커버가 될 수 있죠. 우리 대상자와 공감하고 보호자 교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타 직업군들과 협력해 가면서 일을 해결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고요? 의사소통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의사소통의 필요성은요. 서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때요?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하는 거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족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죠. 대화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뭐요? 정보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서비스의 질 향상까지 해주는 거예요. 노인은 인지청각, 시각, 감각기능 저하로 의사표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가지고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 더 깊이 이행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대상자의 이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좋은 관계 형성은 뭐냐면요.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대상자뿐 아니라 누구요? 가족, 시설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해가지고 서로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타 전문직 누구죠?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업무하는 경우에 어때요? 올바른 의사소통이 업무 협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의사소통의 유형은요, 두 개 있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요, 그대로예요. 말, 또 뭐냐 헷갈리지 않게 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거는요,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영어로 적으면 영어죠. 근데 이건 뭐예요? 한글로 적었죠. 이렇게 글로 전달하는 게 언어적입니다. 말과 글, 또 헷갈릴 수 있죠. 문제 나왔죠. 속삭임. 이거 크게 말하고 작게 말해도 속삭임 똑같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요.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억양 등등등 밑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게 중요하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대요. 메리비언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성의 요소, 톤이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말의 내용이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이 메리비언 법칙을 잘 파악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대상자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너무 안 좋은데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잘 파악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여쭙거나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비언어적 요소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눈맞춤요. 눈맞춤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대상자를 정면으로 직시하면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있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예요. 눈을 치켜뜨거나 미소를 짓는 등 표정은 말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자세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 뭐 손하고 팔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적절하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어조는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요. 크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 분명한 발음, 적절한 말 속도가 좋다고 합니다. 어조가 약간 음성 요소에 미치는 거죠.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고 가장 그 다음에 음성 요소, 그 다음에 언어
말의 내용이 가장 안 중요하다고 메리비언 법칙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입는 옷과 머리 스타일 등도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옷차림이나 외양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고 이 인상이 대상자 및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옷차림과 외양 잘 안 챙겨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옷차림과 외양도 매우 중요한 요소에 작용합니다. 그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얼굴 표정 계속 웃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입니다. 바람직 않은 태도에는요, 눈썹 치켜 세우기, 하품,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 그 다음에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머리 끄대기. 지나친 거는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는요,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 그 다음에 요거 대상자를 향해 어떻게 약간 기울인 자세는 좋고요. 어떤 건 안 좋다. 몸을 앞으로 너무 구부리는 거,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안 좋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거나 의자에서 몸을 흔드는 태도,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것,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고요. 눈 맞춤은 눈을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그 다음에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입니다.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거나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는 어때요? 좋지 않다고 했어요. 또한 시선을 너무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조는요, 크지 않은 목소리,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적절한 말 속도가 좋고 어떤 게 안 좋냐? 너무 잦은 문법적 실수, 너무 긴 침묵, 들뜬 듯한 목소리, 너무 높은 목소리,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어때요? 다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말이죠. 잦은 헛기침이나 신경질적인 웃음,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봐야겠죠? 첫째, 라포의 형성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유대인 거예요.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면요,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거예요. 바로 나랑 라포가 형성되어 친구라고 하면 어떤 친구예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나랑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상자와 가족과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참 좋아요. 공감한다, 함께 있다, 마음을 털어놓고 무슨 일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체 언어를 맞추고 눈을 맞추며 호흡의 리듬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잘 살펴보면 개입 상태에서 어때요?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상태에서는 목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눈을 안쪽으로 향하는 반면 관조 상태, 관심 없다,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을 먼 곳으로 응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환자에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겠죠. 우리 경청 뭐예요? 듣는 건데요.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거죠. 좋은 경청은요, 상대와 상호작용하고 말할 내용에 대해 생각, 무엇을 말할 건지 기대하는 것. 방법 어떻게 하냐? 일단 수용. 뭐라고요? 일단 수용. 논쟁에서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비판적 태도, 비판적 사고를 하라던데 아닙니다. 비판적 태도는 없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 써야 된다고 아까 했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청을 할 때에도 어때요? 몸을 살짝 기울이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단어, 말보다 아까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메리비언 법칙에서 비언어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 쓰셔가지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수용이에요. 논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라? 비판적 태도로 듣지 말아라입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 어떤 게 있었어요? 대충 미루어 짐작?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라 그랬죠. 일단 수용하고요. 대충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하는 거 어떻다?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인데요.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조언하고 이야기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경청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 거는. 나 그때 그러니까 괜찮더라. 상대방 지금 어때요? 안 괜찮고 힘들다는데.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또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죠. 다음 공감 넘어가 볼게요. 공감.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누구 관점? 상대방의 관점에서요.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의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지 마라입니다. 공감 이거 중요하죠. 문제로도 계속 많이 나왔어요. 문제 풀어보셨죠? 이거 풀어보다가 되게 웃긴 지문이 있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풀어봤는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책에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어때요? 공감해주는 말이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데 아프신 건 당연하죠. 그동안 잘 참으셨어요. 더 참으라는 거죠. 그거 공감 아니에요. 그죠? 공감은요,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요 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점점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드릴까요? 공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돼요? 아니죠. 공감 어떤 거예요?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기하셨죠. 요렇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우리 그 문제 지문들 읽어보면서 이런 게 바로 공감이구나 하면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침묵은 어때요? 안 돼요? 아닙니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긍정적이고 수용적 침묵은 치료적 도구로 작용하고요. 대상자라고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무슨 시간을 주냐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요. 하지만 잠깐 쉬고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그동안 어때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용도 문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수용. 수용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한 동의, 칭찬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 수용하는 요양보호사는 어때요?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충고하거나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말하기.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전달법이었어요. 우리 효과적인 말하기를 위해서는 솔직하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거 전부 다 X입니다. 특성 상대를 지칭하고 비판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대상자가 보호자 흉을 봐요. 같이 흉 봐주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얘기하시고요.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었죠.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우리 전문가라고 아니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 또한 안 된다.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안 됩니다. 일하러 갔는데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고, 일하러 갔는데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어때요? 속상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나 전달법. 누구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 내가 어떻다는 내 상황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 전달법이지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춤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 전달법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냐? 나를 주어로 사용하세요. 내가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세요. 나쁘다 좋다 아닙니다.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시는 거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 내 기분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니까 내가 어떻잖아 이게 아니에요.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시고요. 원하는 바를 어떻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어때요? 일하러 간 시간이죠. 그 시간만큼은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을 늦을 때. 맞죠? 이거 대상자에게만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죠? 우리 대상자, 가족, 그 다음에 한 동료. 맞죠? 동료들이 있죠. 행동 상황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맞죠? 약속 시간에 늦으셨죠?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바,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달하시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중요하니까요. 책에 있는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제가 어르신의 집에 가보니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예요. 식탁 위에 다 드신 그릇을 그대로 두니 밥풀이 말라붙어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다 잡수신 그릇을 싱크대에 담궈 두셨으면 해요. 그죠? 여기 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때요? 내 기분을 말하는 거죠. 내가 설거지하기 힘들고 원하는 상황 싱크대에 담가 두셨으면 해요. 우리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참 예뻐요. 근데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라고 하면 그런가? 제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나를 주어로 비난 없이 그대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요.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버타기는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적 특성, 질병, 생활력을 이해, 존중하시는 거예요.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다름을 아셔야지 틀리다가 아니에요. 우리 다른 거와 틀린 건 다르죠. 우리랑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랑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시고요.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뭐예요? 과도한 의존관계죠. 서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과도한 의존관계는 형성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아이처럼 대하시는 거 안 됩니다. 아이와 같다며 치매는 아니죠. 반말 명령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하죠.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말 명령조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은 아이한테도 반말이나 명령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사소통도요.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 일환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수용할 수 없어. 나 성격 원래 안 그래. 그게 아닙니다. 일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용하러 가신 거예요. 자, 의사소통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자를 이행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일하러 간 거잖아요. 서비스 질을 향상하러 가신 거고요. 우리의 효과적인 표현이 좋은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메리비안 법칙에 의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의 요소들, 그 다음에 말의 내용,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장 마지막에 왔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대상자는 시력 및 청력 저하, 만성질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어때요? 동시에 받아들이셔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요. 라뽀 형성, 라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친한 친구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수용입니다. 수용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듣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단 듣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은 그런 거다.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마라. 언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청을 하셔야 되고요. 경청을 방해하는 거 뭐다?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친구들이랑 할 때도 별로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나 지금 힘들다는데 나는 그때 괜찮았다고. 아닙니다.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경청은 좋지 않아요. 짐작하셔도 안 되고요. 공감 매우 중요하죠. 예시로 계속 나왔어요. 공감이란 어떤 거고 공감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계속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거고요. 감정을 어떻게 해요? 함께 느끼며 자신의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죠. 침묵은요, 나쁜 거다? 아니다. 긍정적이고 수용적 침묵은 치료적 도구가 되고 또 어떤 시간이에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요. 우리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 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되죠.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저희가 침묵을 먼저 얘기하기도 할 수 있어요. 수용. 상대방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에요. 아까 경청할 때 뭐요? 일단 수용하라 그랬죠.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른 것이고요. 우리 말하기, 어떻게 말하라? 솔직하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말하라. 비판적 단어 사용하지 말아라. 특정 상대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계속 비판하라는 거는 틀렸어요. 이런 말하기를 방해하는 요소에는요. 자신이 모든 일이 전문가임을 주장하고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던가 자신이 보호받아야 된다,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말하기에는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나 전달법도 예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주어로 비난 없이 그대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원하는 바는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벗하기. 우리 대상자랑 말벗을 해주는 거는 어때요? 대상자에게 조금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랑 논쟁하고 나랑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하러 갔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조금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다 이해해 주시고요. 차이와 다양성을 어떻게 해줘라? 수용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시면 안 되고요. 치매 환자라고 아이처럼 말하거나 반말, 명령조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 친구랑도 이렇게 말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계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조금 몇 개는 맞고 또 몇 개는 아니네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